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. 네, 오늘 새벽에 제가 이 탈북동포 출신의 이 태영호 의원과 관련된 방송을 올렸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. 한국에서 이 중국 동포들의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식을 한국 사회에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정말 여기 중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살면서 걔는 오해를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이 중국 동포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동포세계신문의 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. 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이 한국 유학생활이 어떤가? 그래서 제한조선족 유학생 자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는요, 지난 7월 30일 이 제한조선족 유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펼쳐서요, 그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총 165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156명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응답자는 이 서울권이 82.7%로 압도적이었고요. 주로 이 석박사급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펼친 것, 이렇게 들어보니까,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 청년 문제가 계속 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이 31세의 청년이 자살을 하는, 그런, 뭘까요? 이 고독사가 또 이렇게 한때 이 문제가 됐었죠. 그래서 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조선족 유학생들의 생활은 어떤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태 파악조차 이렇게 실시했다고 하는데요. 이를 기회로 해서 이 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는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생산 내용은 제가 좀 별도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근데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료인 것 같습니다. 이 석박사급 조선족 유학생들은 거의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데요. 어떤 수익이 있으나 없으나 매달 한 13만원 이상의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다,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 유학생들은 의견 수렴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, 그리고 또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, 이런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. 네, 이 서울신문입니다. 중국에서도 이 7월 확진자가 328명,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인데요. 우한 발병 이후 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. 어제 2일이죠.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, 네,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전날 본토 신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55명, 44명으로 집계가 됐다. 이 난징 루커우 공항이 있는 장수성에서 40명, 그리고 유명 관광지인 장자지의 소재 후난성에서 7명이 나왔다. 이 베이징과 후베이, 산둥, 허난 등에서도 각각 한두 명씩 보고가 됐다. 지역사회의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말부터 전국의 31개 성시 가운데 14개 성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. 그래서 이 7월 한 달간 이 중국 본토 확진자는 328명. 그래서 앞서 5개월 동안 발생한 확자 수에 육박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이 파이낸셜 뉴스도 이 중국의 베이징까지 이 델타 전국적 확산 우려, 이 중국 방역 신고 포상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. 이 방역 신고 포상제, 이 중국 정부가 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산이 돼서 이 큰 우려 속에 있는데 이 방역 신고 포상제를 재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코로나19 중고 위험 지역에서요, 이
이동을 했다가 알리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이런 포상금이라는 것인데요. 이 방역 수칙을 어겨서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신고하는 이 한국의 이 포상금제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중국이 코로나19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째로 한 3번째로 이렇게 라고 하는데요. 올해 초에는 이 허베이성 이 상타이시 난궁에서 핵산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00위안 약 84,000원을 주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발병 초창기 때인 지난해 2월에는요, 허베이성 숫자성의 한 지역에서 코로나19 이 기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2,000위안을 포상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은 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이 발생이 되면은 이 해당 방역 당국의 이 지도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요, 이 중국이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각 이 일선에서는 더 강하게 이 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했고요. 이 국민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이 중국이 델타 패닉, 이 18개성 확산, 동계올림픽 어쩌나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.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. 2022년 내년 겨울에 열리게 되는데요. 이 중국 정부는 이 반드시 개최하겠다,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경기장별 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.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을 철저히 준비하겠다,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. 조선일보가요, 이 코로나19 확진자 97%, 이 사망 94%, 이 백신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했다,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은 이 감염이 돼도 이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. 이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지난 5월에서 6월 확진자 34,954명 중 33,797명, 그러니까 96.7%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러나 중증 및 사망자 779명 중에 728명, 그러니까 93.5%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죠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에 감염돼도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,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주요 뉴스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석의 시민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